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관론이 득세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사이 증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과연 앞으로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주식시장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고 그 후로도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시장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시장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용융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자주 언급드려왔습니다만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산적해 있다 보니 시장이 하락할 때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거의 2017년 여름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작년 10월 수준까지 감소한 데 이어서 재작년 여름 수준까지 감소했다라는 점은 지금 시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 감소는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과 스몰캡 종목의 악성 매물이 더 나오기 힘든 상황이란 점을 신용융자 잔고 추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급한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신용융자 잔고추이 통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MSCI 이머징 이슈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난달 말에도 이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8월에 목표로 했던 한국 비중이 그 기준보다도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8월 말 기준으로 12.8%의 비중을 맞출 것으로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한국 증시의 비중은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11.8%로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국내 주식이 7월 달에 유독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크게 낮아진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에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이 있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외국인의 매물이 이 이슈 때문에 출회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저 정도 수준이라면 되려 외국인이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일부라도 더 사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즉, 이 이슈는 일단은 8월에는 부담이 없는 재료로 지나가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의 부담 요인 가장 컸던 게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전쟁이지요. 이로 인해서 7월달, 8월달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특히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보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은 제2의 IMF 사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에 동조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과거에 IMF 당시, 97년 당시, 일본계 자금이 먼저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자, IMF 사태가 촉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7월 달에 일본 자금은 이탈했을까요? 자,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극단적인 비관론자의 의견을 한번은 되고 봐 볼 수 있겠죠. 자, 관련해서 오늘 금감원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 2019년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자, 7월에 일본계 자금에서 매도한 주식 매도 금액은 550억 원 정도입니다. 550억 원. 자, 일본계 자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조 원임을 감안한다면은, 자, 550억 원대 매도는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히려 MSCI 이머징 지수 관련한 올해 7월에 있었던 부담이 훨씬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550억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이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국가별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아시아계로 되어 있는데 300억 원 정도만 순환수 되었습니다. 300억 원?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이슈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주일 사이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MSCI 이슈 그리고 신용융자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 자료를 보면서 에게 일본의 자금 유출이 크지 않구나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일주일 사이에 3가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시장에서 자, 7월달과 8월달의 주식시장, 대외적인 악재와 우리나라 국내 수급 문제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앞서 언급드렸던 3가지 재료로 인해서 시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물론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악재가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랄까 급한 매물은 꺼졌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의 마음의 위로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악성 매물의 출회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그리고 MSCI 이머징 지수 내 한국 비중 리밸런싱이 자 7월 달에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굳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비중이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료가 8월의 악재였는데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일본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지금 금감원에서 7월에 보여줬던 보도자료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 보도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 만약에 정말 일본이 금융보복을 했다면 7월에 대규모로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야 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뭐랄까 최악의 국면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화면상의 그림처럼 마른 바닥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길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신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목이 좀 메었습니다. 목에 좋다는 사탕을 먹으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자, 좀 보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투자의 희망과 그리고 힘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빨리 목이 나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